아쿠아의 상황을 또 추론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같이 죽여주겠다고까지. 눈 보셨어요? 눈? 누나 눈 완전 까매지면서 이렇게 약간 멍해지는 그런 느낌인데 안광도 하나도 없어지고 살짝 무섭더라니까. 당신이 딸 아빠고 내 아들 아빠라 약간 우리가 지금 이입하는 대상이 살짝 달라. 저는 좀 카나랑 안녕하세요. 멘탈 텐타입니다. 오늘은 최아이 누구 얘기? 오늘은 아카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일기 때 카나랑 아카네를 분석을 했는데 이게 원래 한 편이었던 거를 둘로 나눠서 제가 못내 아쉬웠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할 말이 많은데 근데 이번에는 재료도 더 많이 나왔고 아카네 캐릭터가 좀 재밌긴 해요. 정신과 의사로서 굉장히 흥미로운 캐릭터고 아니 우리보다 더 분석을 잘해. 캐릭터 분석을 해서 그거를 그대로 연기를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 궁금한 점도 많았습니다. 요번에 이게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요. 단점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아카네랑 카나가 좀 비교하면 좀 재밌어요. 라이벌리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유년기에는 카나가 좀 앞서갔고 최근에는 이제 아카네가 연극의 천재로 불리면서 각광을 받고 있죠. 캐릭터도 좀 약간 대비가 돼 있어요. 맞아요. 아카네는 긴 머리로 좀 됐고 파란색 느낌이고 카나는 약간 빨간색의 단발이고 단발. 일본 만화는 늘 그래요. 빨간색 파란색이 늘 있어. 서태웅 윤대엽도 있고 드래곤볼도 보면은 약간 베지터가 파란색이고 손오공이 빨간색 느낌이야죠. 도복 입고. 그렇네. 성격도 카나는 좀 밝고 막 이러고 아카는 좀 차분하고 그렇죠. 좀 소극적인. 외모나 가정 환경이나 성장관 연기에 대한 자세 다 대비가 됩니다, 둘이. 아카네가 일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호시노아이를 완벽하게 분석해가지고 분석했죠. 아쿠아를 놀라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2기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요. 아카네는 그럼 어떻게 해사가 이렇게 심리학을 공부하게 됐냐 하게 된 계기가 아카네가 약간 카나의 팬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카나가 나오는 TV 보고 막 반복해서 틀어달라고 엄마한테 쪼를 정도. 그리고 엄마가 이제 아카네가 워낙 소극적이니까 카나 보면서 저기 이제 카나랑 친해질 수 있으니까 오디션 가서 한번 보자 해가지고 카나랑 똑같이 그 모자 쓰고 단발로 이제 머리 자르고 오디션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 어떤 스태프가 아카네를 카나로 착각한 거야. 그러면서 네가 어차피 붙을 거니까 카나야 천천히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아카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네 놀란 거지. 그러니까 왜 이게 오디션인데 경쟁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하면서 이제 놀랬는데 그때 이후에 카나를 만나요. 그래서 이 얘기가 사실이냐고 카나한테 물어보니까 카나가 거기서 어차피 이런 작은 역할은 이미 내가 된 거다. 내정됐다. 그러면서 이제 너 나 따라하지 말라고 이제 화를 내요. 근데 아카네가 이제 약간 그런 카나의 태도에 좀 충격받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상화된 존재가 깨지면은 약간 분노하거나 그쵸. 그 존재에 대해서 약간 비난하게 되잖아요. 저 이제 팬이 등을 돌리면 진짜 무섭다라는 말이 있죠. 예. 근데 오히려 아카네는 심리서적을 막 독파하면서 왜 카나가 그랬을까?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자기를 좀 이제 비난했을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막 지나면서 계속 심리서적을 독파하면서 스스로 공부를 해요. 그러면서 엄청난 그 통찰력이랑 분석력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약간 그게 좀 지식화라는 방어 기제가 아닐까.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카나를 이해합니다. 그 나이 때 반응은 카나가 나한테 좀 못되게 했다면 그치. 그냥 짜증나고 화나고 쟤 싫어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그 사람을 좀 이해하겠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지 않은, 그게 좀 지식화라는 방어 기제예요. 그러니까 뭐 계속 뭔가 내가 갈등이 있으면 눈물 흘리고 힘들어가 아니라 계속 왜 그럴까 그거를 파고 공부하는 게 이제 지식화라는 방어 기제인데 그 나이 때는 쉽지 않죠. 많죠. 그래서 오디션 때 카나가 자기한테 공격적 모습 보인 게 일이 줄어드는 현실에 적응하는 카나의 모습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런 현실 속에서 카나 스스로도 괴로우니까 이거를 나한테 투사한 거구나. 그걸 이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카나를 비난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자기의 어떤 그런 반짝반짝 빛나는 우상이 약간 현실의 어른들이랑 타협하는 어떻게 보면 좀 더러운 거래가 된 거지. 그리고 자기가 반한 거는 그 카나의 막 주변을 약간 압도하는 막 태양처럼 빛나는 연기였는데 그거를 약간 이제 주변에 맞춰주는 연기로 변화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게 돼요. 약간 이제 그러면서 그때부터 카나랑 좀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데 아카나 입장에서는 저는 드는 생각이 자기 어떤 영웅이 뭔가 초라해지는 모습이 좀 슬펐겠네. 네, 슬펐던 것 같아요. 화도 나, 그렇지. 오히려 그 면에서 자기한테 서운하게 해서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이 싫어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초반에 이제 카나가 이제 히메카라고 이제 거의 천재 그 주인공이랑 연습을 하면서 이제 서로 막 주고받는 연기를 이제 페인트를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적극적인 연기를 보면서 아카네가 놀랍니다. 왜냐면 자기 분석을 뛰어넘었거든. 그러면서 막 놀래가지고 카나가 뭐 남에게 맞춰주는 배우지 저렇게 자기 주도가 아닌데 이러면서 막 수첩에 적으면서 기존의 판단 수정하고 그래서 의외성을 보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 자기가 좋아했던 카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굉장히 놀라는 모습 보여요. 약간 아카네의 그런 분석적인 부분을 좀 뛰어넘는 어떤 변수들이 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할 수도 있는 거죠, 아카네가 변수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카네 연기의 장점은 자기가 캐릭터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이해하고 그 캐릭터에 몰입해 버려요. 저는 약간 그게 아까 지식화하고 동일화하는 거죠, 일종의 방어 기제로. 그러면서 120%의 싱크로를 내요. 천재 소리를 들을 정도의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아이를 분석해가지고 아쿠아를 놀래키고 그 연기하다가 나중에 자타공인 천재 히메카와가 막 아카네가 제대로 연기하니까 보니까 그걸 보면서 위협을 느껴서 내가 묻히겠는데? 약간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근데 반면에 초반 대본이 조금 이제 자기 해석이랑 안 맞으니까 되게 헤맵니다. 뭐 이해 못하고 막 납득 못하니까 어려워해요. 본인 스타일에 맞으면 정말 잘하는데 이걸 안 맞으면 되게 힘들어하는 좀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쿠아 얘기하면서 사이코 드라마 치료하면 어떨까 했는데 아카네는 좀 어려웠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의외로 아카네가 사이코 드라마를 하면은 자기한테 잘 맞으면 엄청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안 맞으면 진짜 힘들어할 것 같아요. 아카네가 예를 들어 디렉터라면 이 환자분이 어떤 하시는 게 자기 생각대로 가면은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러네요. 약간 내가 면담했던 내용이랑 좀 다른 게 나오거나 파악했던 내용과 다른 그러면은 완전 당황해가지고 변수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진승사님은 사이코 드라마 예전에 좀 많이 했었어요. 저는 뭐 자주는 아니지만 뭐 전공의 때 하긴 했는데 사이코 드라마 하기 전에 좀 이걸 분위기를 업 시켜주는 매직샵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생각보다 디렉터 연기는 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많이 해보셨어요? 저는 디렉터를 좀 해봤고 오히려 근데 저도 사실 잘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몰입하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저도 약간 아카네처럼 계획대로 안 되면은 조금 당황하는 스타일. 보통은 이 환자 캐릭터 대충 봐서 디렉터가 이렇게 의도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다를 대략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제 사실 뭐 그대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감정적인 게 막 터지기도 하고 또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가기도 하고 우리가 모르는 얘기도 하시기도 하고 환자분 협조가 안 될 수도 있고 좀 사이코 드라마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아카네가 몰입을 통해 가지고 타인의 상황이나 어떤 감정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카네의 장점이겠네요, 그 부분. 그래서 그때 어린 카나의 어떤 감정도 이해할 정도로 굉장히 잘 했잖아요. 근데 단점은 지나치게 몰입하다 보니까 너무 몰입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일기에서 그 악플 같은 거에 너무 마음을 쓰다 보니까 정말 이제 영향을 받고 뭐 우울해지고 자살 시도까지 하게 될 정도로 이제 힘들어 하잖아요. 그쵸. 어느 정도 우리가 상대방을 좀 알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친해지고 이제 하는 건 좋지만 심리적 어떤 거리랄까? 바운더리 형성하는 거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서먹하게 지내라는 게 아니라 너무 이제 거기에 몰두하고 몰입해버리고 하면은 스스로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어떤 거리는 늘 이제 좀 어느 정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구독자님들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아쿠아의 상황을 또 추론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같이 죽여주겠다고까지 그런 말을 왜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아쿠아를 너무 좋아해서 아니면 그것도 저는 정말 몰입한 것 같아요. 약간 아쿠아의 아쿠아의 상황에. 아쿠아가 이렇게 아이를 잃고 그랬을 때 얘의 어떤 분노, 그렇죠. 누군가 죽이고 감정. 싶은 마음을 이해해서 자기도 정말 아쿠아 마음이 돼서 나도 죽여주겠다. 그때 장면에서 눈 보셨어요? 눈 누나, 완전 까매지면서 이렇게 약간 멍해지는 그런 느낌인데 안광도 하나도 없어지고 눈동자 완전 까매지는데 살짝 무섭더라니까. 거의 약간 최애아이가 약간 눈동자의 모습에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카네가 아쿠아한테 좀 몰입하고 있구나. 저는 약간 그 생각이 확 들었어요. 둘이 잘 될 것 같아요, 아쿠아랑 아카네가. 개인적으로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왜요? 아카네가 부모님이랑도 관계가 되게 좋고 엄마랑도 막 자주 막 요리도 하고 다니고 그런 캐릭터를 하더라고요. 그럼 막 되게 서포티브 하잖아. 지지해주고. 카나도 뭐 물론 애가 착하긴 한데 얘는 오히려 이따가도 언급하겠지만 약간 어떻게 보면 부모로부터 좀 사랑을 좀 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얘는 아쿠아가 좀 많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 캐릭터고 아카네는 오히려 아쿠아를 또 같이 지지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얘는 그래 사랑을 받아본 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쿠아만 생각하자면 오히려 둘이 좀 더 하면은 아쿠아 입장에서 좀 더
지지를 많이 받고 더 받을 수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어. 가끔 그리고 약간 아카네가 아이 연기해주면 아까 좋아하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자유자재로 그게 가능하잖아, 연기 변화가. 아카네를 미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1편까지 보셨을 땐 루비를 밀다가 이제는 이건 아쿠아랑 아니고. 아카네를 이제 1편에서 사실 카나를 살짝 밀었었는데. 저는 그래도 그 1편 마지막 회에 나왔던 그 카나 그 장면 그게 아직도 떠올라서 너가 날 좋아하게 만들겠어 하면서 이 눈이 싹 변하는 그래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카나를 생각하면 또 아쿠아가 카나한테 붙는 게 나은데. 너가 나만 보게 만들 거야. 내 응원봉만 흔들게 만들 거야. 이거에 그게 명장면이라. 그치. 그것만 보면 또 카나인데. 그러게요. 카네도 1편에서 좀 자살 위기가 그때 오히려 아쿠아가 구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것만 그렇지. 또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아카네도 아주 좀 안정적이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당신이 딸아빠고 내 아들아빠라 약간 우리가 지금 이입하는 대상이 살짝 달라. 저는 좀 카나랑 같이 있었으면 당신은 좋겠는데. 사위 생각하고 난 며느리 생각할 수도 있어. 저희 또 한 편 또 남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카나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카나 분석이 남았으니까 또 기대해 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